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카드 꺼냈지만 설 전후 대출 세무조사는 더 질듯 추가 대책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제목 잡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큰 타이틀은 주택공급 이렇게 써놓고 주택공급 활성화 또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뭐 이렇게 큰 제목은 써놨어요. 근데 세부 내용을 읽어보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재건축 하는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대요. 이게 제목은 크게 타이틀은 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 뭐 활성화 이렇게 써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30년 야 이거 30년 너무 짧잖아. 40년을 해. 그러면 서울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제가 파급 효과로 보면 70% 80%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 그린벨트 푸는 건데 서울에 그린벨트 풀 만한 땅도 뭐 찔끔 있습니다. 찔끔. 그나마 뭐 그러니까 가장 주된 목적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막고 공급을 늘리겠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게 하도 뭐냐면은 그 전문가분들이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뭐 하니까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 공급을 어디다 하겠냐 봐보면 이제 가장 확실한 주택 공급은 역세권 개발 저층 세대를 중층 고밀도에서 역세권 개발하겠다. 근데 그 역세권 개발이 물량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그 큰 의미가 없는 뭐 이런 내용일 거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하 그래서 최애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발언 및 정책을 한번 소식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애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발언 문재인 대통령님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제목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고 했죠.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임차인 보호 강화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 수립 주저안해 이제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 투입에 확실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진력을 다하겠다. 지금 이렇게 2020년이나 19년이나 20년에 해왔던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등 해결책 현안이 산적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냥 걱정된다. 이거 외에는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변창호 국토부 장관은 집값 걱정, 전월세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을 덜어드릴 것이다. 이건 뭐 총론적인 답변이죠. 강론이 없어요. 강론. 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도심 고밀도 개발 필요. 주거 용지 확보해 주택 공급 가능. 그나마 좀 강론에 가까운 겁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자, 농내 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고밀 개발하면 연간 15만 가구 공급 가능하다. 이것도 그냥 뭐 공급 정책에 대한 말인 것인데요. 좀 이거 총론에 좀 불과하죠. 이거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 숫자는 공급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국토부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뭐가 있는가? 서울 시내 중공업 지역의 주택공급. 자, 강론입니다. 서울 저층 주거지에 중층 고밀 주택 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 규제 완화하고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자가 주택 토지 임대부 활성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데 아파트 분양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공공자가 주택 받는 순간 누가 건물주예요? 당신은 건물주지만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고 땅값은 계속해서 오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LH한테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료를 내야 돼. 지료를 국가가 큰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재건축 추진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뭐 큰 타이틀은 냈어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 주문했고요. 정책 기조 변화 없이 강공 계속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 횟수 DSR 추가 확대하고 있고요. 부동산 대출 수요 억제 저점을 두었고요. 6개월 6월 이후에 집값 불안 계속된 재건축 연장, 연원 강화 등 꺼내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새해 벽두부터 사실상 추가 대책 수립을 준하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세제, 금융, 공급 망라한 각종 집값 안정 대책에 연이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말 연초 여론조사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불안에 지목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발표한 보이시의 양도소득세 강화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세율 인상보다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책과 함께 갭투자 차단 수요 억제를 겨냥한 핀셋형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장관이 새해에 들어 기재부 세제시를 비롯한 주요 관련 업무 실국의 공급 확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일단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 올해 설 이전 도심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공급 대책은 발표 건설까지 최고 5년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네요. 도심 재건축,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 개발, 이거 하려면 최하 빨라야 5년, 임기 몇 년 남았어요? 네, 땡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되는 6월 이후엔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말이죠. 당신의 생각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뭘 급속도로 안정됩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불안하면 더 큰 문제라며. 자, 그러면 자, 본인들은 정부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화 안 되고 도리어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일시적인 수요를 억제할 만한 진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계속 레파토리, 똑같은 레파토리죠. 실행과 동시에 바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금융규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새로 적용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동성이 주택 자산으로 쏠린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이 적용되는 전세대출 해수 요건에 대해 더 고삐를 조이거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현재 2억 원에서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유동성 공급으로 잠재됐던 리스크가 올해 나타난 것이라 경고할 만큼 집값이 안정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출 규제 실행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부채 상환 등 검증과 함께 투기적인 주택 매수를 겨냥한 세무조사 국비를 더 조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주요 갭투자 지역을 겨냥해 설 연을 직후부터 국세청의 대대적인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들이 병행되면서 일시적인 수요 거래 억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군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세, 양도세 강화 등 예고된 규제가 많은데 추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 경직이 불러 정책성 내성 투여 집값이 태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세, 양도세 강화가 시행된 6월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정치권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지역 민심에 안영향을 고강도 규칙을 자제하겠지만 선거 때는 또 뭐 자제하겠다 이 소리겠죠. 근데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원래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계속 말한 거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중공은 30년 재건축 연한을 지금 40년을 늘리는 재건축 연한 강화. 규제 때마다 발표한 대책이고요. 지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토지 경계념과 일가구 2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정도로 제기됐는데 지금 뭐 더욱 강화하고 있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도 발의한 일가구 2주택 원시를 명시한 주거규모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공주택 내놓을 텐데 중산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믿는 건 뭐죠? 공공주택 이꼬르 뭐예요? 저소득층. 우리가 보통 서민이라는 것을 써요. 서민이라는 것은 좀 거부감 없는 단어죠. 근데 뭐냐면은 서민 이꼬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리 더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주택은 다 뭐예요? 그쵸?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이에요. 전용 면적 뭐 8평, 9평, 10평, 12평, 17평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 당연히 중산층이 애매하죠. 이게 공급 뭐 확대하겠다고 많이 하지만 중산층 아파트 가격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공급 정책이란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것도 다 지금 뭐예요? 공공임대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는 거? 8평, 9평, 10평, 12평, 15평 이런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다가 제 어떤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의뢰인이 있어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제가 계속 좀 이잡듯이 서울 아파트를 뒤져보고 있는데 24평 아파트도 사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아래 뭐 한 18평이나 17평 방 2칸 거실 하나 요거 좀 어떻게 그냥 방 2칸에 거실 겸 아니면 방 2칸에 거실 겸 주방 요거 지금 뭐 17평 15평 요거 구하려고 해도 이것도 뭐 7억 8억이에요. 이게 너무 좀 힘들겠다 뭐 싶습니다. 그럼 이걸 또 물건이 없어.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변창 공공만으로는 한개 민간 아파트 늘릴 것. 변창 뭐 지금 정부 집값 잡기 민간에 협력 요청하겠다. 협력 요청하겠다 했는데 제도는 다 쪼아놓고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걸 것 같아요. 신규 공급 여기 한 번 더 나왔네요. 신규 공급은 아파트 위주로 하고요. 역세권은 용적률 300%까지 완화, 중공업지역 고밀도 개방 당기듯한데 신규 공급을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25평에서 그래도 30평대로 이렇게 해주면 조금 공급 대책에 해당되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00가구 입주에도 꿈쩍하는 전세값. 이제 뭐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집들이 앞둔 목동 대단지 가봤는데 1,500가구가 하는데 대다수가 뭐 실거주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겠다 이거겠죠. 이다 서울 최대 입주단지 양천구 레멘 목동 아델리체 임대차법 집주인이 실거주 늘어 전세 좋고 가격 대려 오름세 적부제 안 풀면 국민 피해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1분기 서울 입주 34% 감소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해소하기는 역부족하다. 그 다음에 반포역 흑석 11구역 서미터힐 들어선다.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했고요. 총 1,509가구 4,500억 공사 흑석 뉴타운 재개발 속도 10개 구역 5억 원 입주 마쳤고요. 한강변 인기 주거지역 탈바꿈 리버암 지난해 20억 돌파했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아파트 매매 전세값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한국 부동산은 주택가 조사를 했더니 서울 0.16% 상승했고요. 0.09% 껑충 뛰었습니다. 정비사업 노원구가 상승률 1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은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